온라인 수업에 대한 신뢰도가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점, 그리고 그렇게도 특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바이링구얼 영어의 수업 방식 자체에 대한 효율성 설명을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현장 수업 또한 줌 수업 방식하고 완전하게 동일하고요. 보편적인 영어 수업과의 차이점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이 시작되면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본인의 단어 레벨 미션을 각자 통과해야 합니다. 단어 레벨이 최하위 단계로 파닉스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령이나 레벨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영어를 전혀 읽을 수 없는 성인분들 또는 학생들도 자동으로 최하위 단계인 파닉스를 거쳐가게 되고요. 때문에 점진적으로 영어를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파닉스를 빠르게 통과한 뒤에 자신의 현재 어휘 레벨까지는 빠르게 통과를 하는 반면 자기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서 이제 막힌다 싶은 부분부터는 진도가 조금 서서히 나가지게 된다거나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기본기가 없는 수강생들이 중간에 참여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단어 레벨은 다 각자 개인전으로 상의하기 때문에 수업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각자 자신의 단어 레벨 미션이 끝나면 실력 향상의 핵심 수업이 되는 문장 만들기 수업 또는 듣기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둘 다 보편적인 수업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거냐, 네가 얼마나 그렇게 잘났냐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듣기 수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자기가 알아듣는 단어들 몇 개로 대충 내용을 파악한 뒤에 정답을 찍어서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찍어서 정답을 맞췄느냐 틀렸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 문제에 나온 내용을 정확하게 얼만큼 알아들었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상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이 영어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부분들 혹은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글자로 내용을 탁 확인하면서 정답을 파악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귀가 아니라 눈이 먼저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를 소리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리를 들어서 머릿속에서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 훈련이 필요한 건데, 이 글자라는 방해물, 딱 글자로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영어를 소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볼 때 배경소리 때문에 소리를 인식하기가 좀 힘들면 자막으로 눈이 가잖아요. 똑같아요. 글자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소리를 부차적인 부분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영어 귀를 차단해버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거든요. 말 그대로 영어 귀마개 역할을 하는 게 글자로 내용 확인하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바로 들리지 않았던 부분들 혹은 내용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들을 선생님이 한 문장씩 또는 이제 분절로 영어를 끊어가지고 말로 통역해주는 소리 해석으로 내용을 들은 다음 다시 처음에 들었던 원어 영어를 그대로 다시 소리로만 쫙 들어보면 내용이 진짜로 영어가 이해된다라는 느낌, 영어가 머릿속으로 들어온다, 해석이 머릿속으로 된다, 이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수천 번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 자체가 아직 알려진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듣기 학습을 할 때 글자 있으면 절대 안 돼,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영어를 들으면서 일부 빈칸 채우기, 아니면은 바로 저 지금 무슨 내용이었지 하면서 글자로 바로 그냥 눈으로 확인해버리기, 요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 문장 만들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문단이 이렇게 매번 새로 만들어져요. 수강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자유로운 대화 스타일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영어로 문장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기본기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영어로 만들어? 하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모르는 단어나 표현 이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즉각적으로 막 물어보면서 이상한 문장, 어색한 문장, 어순 안 맞는 문장, 요상한 문장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고, 영어로 글자를 쓸 수가 없다면 한글로 발음을 표기를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문장 만들기 수업 자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학생들이 만든 문장들 중에서
가장 예쁜 문장을 하나하나 선생님이 채택을 해요. 그리고 못생긴 문장들 경우에는 이게 어순이 영어 문장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 거다. 아니면 문법 지식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문법 설명도 같이 해서 이게 왜 문장이 이렇게 돼야 되냐면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문법 지식이 아예 없는 성인분들이다 이러면은 기본적인 문법 지식도 같이 당연히 함께 자동으로 설명이 들어가지는 거고, 이렇게 수강생들이 만든 문장들 중에서 가장 예쁜 문장들의 조합이 하나의 문단으로 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게 수강생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영어 번역본 초안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문장의 예쁨 정도를 나타내는 컬러 채점이라는 거를 해줘요. 한눈에 문장의 퀄리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교정 기회를 주면서 색깔들을 업그레이드 할 시간도 학생들에게 스스로 부여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수강생들의 힘만으로 만든 초안 문단이기 때문에 문장들이 모두 온전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문장들을 또다시 선생님이 고쳐주면서 전체 문장이 예쁘게 모두 수정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아, 저렇게 표현하면 더 좋아, 이런 부분들 또는 이 문장은 왜 안 예쁜 건지 이런 설명들이 계속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번역본 내용이 하나의 영어 지문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책으로 공부를 할 때 책 속에는 이미 문단이라는 게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볼 기회 자체가 아예 박탈되는 거고, 자기가 만든 문장에 대한 설명을 실시간 피드백으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로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또 대화 스타일 문장도 아니에요. 책에 보면은 이제 좀 대충 이해를 해서 문제도 대충 풀 수 있고 하니까 이제 책 레벨이 높아져야 돼 이러면서 무슨 논문이나 어디 과학 잡지나 이런 데 실릴 만한 그런 글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자기가 직접 만들 수 있는 문장의 퀄리티는 아주 낮은 레벨, 기본적인 문장도 예쁘게 만들 수가 없는 상태인데 원서로 엄청 어려운 걸 우리 애는 공부한다, 우리 애 영어 잘해, 막 이렇게 착각을 아주 제대로 하게 되는 거죠. 대충 이해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난이도와 자기가 직접 문장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난이도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자, 이렇게 문장 만들기 수업에서 복잡한 구조의 다양한 문장들을 반복적으로 분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때가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는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예쁜 문장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진짜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문장들을 다 예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해도 이 예쁜 문장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 생긴 상태에서 문법 설명을 듣게 되면 그 배우게 된 문법을 시험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쁜 문장에 대한 감각이 제로다. 그 상태에서 문법 수업을 듣게 된다? 적용은커녕 그 문법 설명이 이해 불가능한 외계어처럼 들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문장 만들기 수업을 통해서 예쁜 문장에 대한 감각을 계속 형성을 시켜주다가 학교 시험 기간이 되었을 때 이번 시험에 나오는 문법들을 종류별로 디테일하게 파헤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문법 학습이 되는 건데, 우리 애는 이 회화가 안 되니까 고마 시험이라도 좀 어느 정도 잘 칠 수 있도록 주구장창 계속 문법 독해나 붙들고 있는 그런 학원으로 보내면 시험 점수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명 내신 대비식 영어 학원으로 애들을 전향시켜버리면 당연히 예쁜 문장에 대한 감각 형성 기회 자체가 아예 박탈돼 버린 채 시대적 영어 학습법을 또다시 열심히 되물림시키러 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틀에 박혀있지 않은 다양한 문장 구조의 자유로운 내용들을 난이도랑 무관하게 즉석에서 고쳐줄 수가 있고, 즉석에서 번역을 해주면서 더 자연스러운 표현 추천까지 해주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만 이 문장 만들기 수업이라는 걸 진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영어쌤들이 해줄 수 있는 레벨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지문으로 읽기랑 해석하기,
훈련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 영어 지문을 읽어내는 속도 그리고 한국어를 보지 않고 영어만 보면서 한국말로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속도 요거의 2배를 제한 시간으로 탁 걸어버리고 그 시간 내에 얼만큼 수강생들이 영어를 읽을 수 있는지 영어 문장들을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수로 측정을 하게 돼요. 이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이 향상돼 가는 거를 실시간적으로 직접 체감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 몇 달 지난 뒤에 나 진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늘었다 솔직히 이런 거를 이제 체감이 가능한 거죠. 초등학생들이건 성인분들이건 문장 만들기 그리고 듣기 수업이 실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수업이고 수강생들의 실력에 따라서 문장 만들기 난이도를 좀 쉽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렵게 만든다거나 하는 등 한국어 원본 자체의 조절을 선생님이 해주는 거고 듣기 수업에 사용되는 음원의 난이도랑 속도가 달라지는 거지 전반적인 큰 틀의 구성 자체는 영어 초급이건 상급이건 똑같은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저한테 와서 직접 수업을 받는 수강생들도 대형 모니터에다가 화면을 띄워서 수업하기 때문에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완전히 동일한 방식의 수업을 듣게 되는 거고요. 듣기도 일반적인 듣기 수업이 아니다 라는 부분, 그 다음 문장 만들기 수업은 책의 정해진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단계 전까지의 과정 자체가 주는 영향, 그리고 충분하게 들어가지는 문법 설명과 자동 문법 학습, 또한 내신 대비 기간의 별도 종류별 문법 학습 등으로 인해서 충분하다는 점, 기본이 안 되는데 어려운 지문들로 학습해봐야 무의미하다는 점, 그 상태에서 문법 독해만 판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점, 또한 이 2가지 수업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